사암침을 사암침의학으로 승화시킨 방송 강좌, 오늘은 사암침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사암침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암침을 가르쳐 줄 것인가, 심지어 코쟁이 서의사들에게까지 어떻게 사암침을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줄 것인가, 의과학적으로 그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사암도인 침구유혈, 우리들의 영원한 교과서, 그것을 동서의학적으로 해설한 삼경추석을 통해서 함께 티칭 매뉴얼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제34장 윗중문 토론 중이었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랜덤으로 들어오셔서 오늘 처음 우리 방송을 접하시는 분들은 제34장 윗중문 0104, 0105, 0108, 0112 네 편의 방송은 오늘 내용과 연기되는 내용이니까 랜덤으로 들어오셔서 처음 지금 이 방송을 접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난 후에 짬내서 시청해 주세요. 네 번째 유기증, 견증, 부유계, 통, 양감을 상실한 증, 이진, 이출의 이파 전고증이다. 이 방약 해설은 집대성 삼경주석 관련편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까 아까 보시고요. 요법 비열인지라 서부 대도를 보하고 대돈 은벽을 서하라. 그런데 여기 견증에 보면 부육의 아픔과 가려움증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둔해. 그런데 힘이 없어. 기육에 근육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증인데, 사암도인은 이러한 증상의 원인은 비열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땅히 서희 코쟁이들에게 우리가 사암침법을 가르쳐 줄 때 비열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 그렇죠? 먼저 경맥론에 의하면 경맥들은 자체의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의학 대사전. 그러니까 족태음습 비토경의 경기인 태음습은 비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 두 번째가 그 태음습으로 전신을 이롭게 하는 것,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 그런 기능이 있다겠습니다. 12경맥의 각각의 에너지들, 그 경기들은 해당 장부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와 관련이 있음을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의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의과학적으로,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육위, 비열 때문에 생긴 근무력증이다. 의과학적인 근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태음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인체를 외적으로부터 막아내는 면역력입니다. 모던한 현대언어로 바꾸면 휴모럴 이뮤니티, 즉 체액성 면역이에요. 비열인지라 서부 대도를 보하고 대도문맥을 서하라. 비장은 체액성 면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비장은 면역기관이에요. 면역기관 중에서 우리 몸의 장부 중에서 또 대장이에요. 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장의 외과적 탈신경화에 의한 면역 반응의 조절 및 실험적 자가면역성 중증 근무력증의 억제라는 논문에서는 중추신경계와 면역계 사이의 상호 조절작용이 이제 명백해졌다. 여기에 면역체계 사이에 라는 말은요, 이 면역체계는 이 논문에서는 비장의 면역체계를 말합니다. 비장은 중요한 림프성 기관으로 순환에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에 관여한다. 그렇습니다. 비장 자체가 림프절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우리 몸 전역에 T림프구, B림프구를 통해서 외적을 물리치는 그러한 면역체계의 총지휘자예요. 콘덕터입니다. 그것을 이 논문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비허증에 의한
중증 근무력증은 면역체계가 비장을 공격해서 발생한다라는 것이 서의학자들의 논문의 요지. 다시 말씀드리면 자가면역성 중증 근무력증인데 그 원인이 비장의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왜 약해졌어? 네, 자가면역증, 즉 인체의 면역체계가, 즉 비장이 관리하는 면역체계가 오히려 비장을 적으로 알고 공격해. 그러니까 비장이 정상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휘하지 못해요. 그 지휘력을 잃어. 이러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기육, 즉 근육 무력증이 나타난다. 고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보았기에 비장을 가리켜 비장은 기육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한 거예요. 그런데 면역체계가 오히려 비장, 왕초를 공격해. 그래서 왕초인 비장이 제대로 지휘를 못해요. 그러면 기육의 신경 전달력이 약해져요. 아니, 교란이 나타납니다. 즉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근육의 전기 전도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요. 즉 우리가 움직인다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팔을 움직인다, 다리를 움직인다, 몸통을 움직인다 할 때는 반드시 어떤 필요성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뇌와 근육 사이에, 즉 뇌에서 신경이 쭉 이어져 내려와서 근육에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아세틸콜린을 딱 억셉트하면 그때서야 근육의 신전작용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장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즉 이유가 자가면역증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비장을 공격할 때 아세틸콜린과 근육의 아세틸콜린 수용체와의 접촉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근육이 제대로 신전하지 못한다. 다리가 온몸의 근육이 부드러워진다, 약해진다. 보면 볼수록 멋지지 않습니까? 삼두인의 의학관, 비장 때문에 생긴 근무력증은 비열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요법을 보니까 소보대두를 보하고 대두문맥을 사이했어요. 비정격이에요. 비정격은 삼침법 핵심 원리 기초 틀잡기에서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비허증에 쓰는 요법이에요. 그런데 왜 비허증, 비허 때문이다라고 비허인지라 라는 말 대신에 비열인지라 라고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삼두인이 보신 거야. 비장의 면역체계의 불안정 때문에 근무력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비허증이다 라고만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거야. 여기서 비열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비장을 공격해서 생긴 비허증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허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비열 때문이다 라는 말로 자가면역증을 함축한 표현으로 비열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비열이라는 말은 비허증의 오역일 수도 있고 또는 자가면역증을 삼두인께서는 비열에 의한 비허증이다 라고 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비열이든 비허증의 오역이든 관계없어요. 어쨌든 자가면역증으로 비가 제대로 면역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근무력증이 생긴다. 고로 비정격을 써서 비장의 면역 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준다. 삼침법 기초 틀잡기 하니까 이젠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제34장 윗중문 마지막 편 골위 편까지